큰 그림 그려봅니다. 빅픽처고요. 오늘부터 빅픽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.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각 전문가분들도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석 연휴 전 이번 한 주 동안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재필 전문가는 어떤 시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엿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. 연휴 전후로 해서 이벤트 많습니다. 뭐 FOMC도 우리 쉬는 동안에 좀 진행이 되는데 어떤 변수들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일단 지금 13일부터 15일, 그러니까 어제부터 내일까지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가 있고요. 지금 뭐 일본에서 지금 삼국의 그 담당자들, 뭐 총괄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죠. 오전 2시에 아이폰이 공개되는데 요거는 온라인으로 공개가 됩니다. 이거 역시 지금 뭐 관련해갖고 상당히 좀 현지에서는 관심이 많은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. 자,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있을 일이고,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지만, 미국은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갑니다. 9월 20일 날 미국이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 시한이고요.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회기연도지만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안 통과 시한이 어쨌거나 9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. 또 9월 21일하고 22일 양일간에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4개의 이벤트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북핵 수석 대표 회의하고 그리고 또 아이폰 공개, 미국 쪽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이벤트들까지 좀 다뤄봤는데요. 그렇다면은 시장에 좀 파급력이 클 이벤트를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일단 뭐 가장 좀 시장에 파급력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은 미국의 예산안 통과 시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여기서는 9월 20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도 이날이고요. 그다음에 또 육상교통 지원 기금도 마찬가지 이날이 시한입니다. 그리고 또 수해복구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날 만료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현지 쪽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그런 온도는 상당히 좀 클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. 자, 그런데 이 예산안만 있다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이쪽이 그 예산안 같은 경우는 뭐 임시 예산안을 작년에도 그랬었죠. 임시 예산안을 만들어서 합의가 안 되면 뭐 좀 한두 달씩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그 사이에 또 합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지금 이게 부채 한도 협상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에요. 자,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이게 부채 한도하고 이런 것들이 통과는 될 거예요.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라면 전 지구적인 정말 재앙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테니까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통과는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하지만 시간을 이렇게 막 끌면서 이게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제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면 미국 정부에서 보유한 현금이 소진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도 했었고요. 자,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네. 게다가 간밤에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살짝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 증세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.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자금 마련하려고 증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 사이에 좀 내용이 진척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증세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뭐 좀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증세안 같은 경우는 일단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그 부채 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난항을 겪을 때 거기에 합쳐져 갖고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단독으로 뭐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
자, 그렇다면, 다음 주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풀려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냥,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. 자, 풀려나가겠지만, 그렇지 않다라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네,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부채한도 협상도 좀 무난하게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하고 예산안, 증세 이슈까지 좀 맞물려서 이 불확실성은 현지 시간으로 2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1일, 딱 추석 당일이 되겠네요.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야 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미 다 공개가 됐을 텐데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? 대응 방안은요? 자,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예산안 통과 시한이 공교롭게도 딱 우리 추석 연휴 기간, 그 기간입니다. 자, 이게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. 자, 뭐,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 그 산에 무슨 뭐, 구비호가 산다, 뭐, 호랑이가 산다, 그런데 거길 넘어가려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넘어가야 된다라는데 꼭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. 그냥 에이 나 갈래 하고 넘어가는 분들. 자, 그러면 거의 보면 그쪽에서 뭔 일이 생기죠. 상당히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자,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추석 이후에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. 또 현금을 늘려놓은 현금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말고 그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부채한도 협상이 좀 더 늦어지거나 예산안 통과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시장이 추석 이후에 밀릴 가능성도 좀 보고 계신 거세요? 그렇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뭐 다음번에 좀 추후 기회를 노리자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게 만약에 좋았을 경우에는 그냥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. 들어가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현금을 좀 늘려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. 안전판을 일단은 좀 마련을 해놓고 가자.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이신 건데,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현금을 좀 마련을 해놓고 단계라도 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눈여겨볼 만한 섹터, 전문가님 보시는 섹터 있으세요? 예, 저는 대북 관련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. 지금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3일에서 15일 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회의가 있는데요. 또 성김 대표가 우리나라로 왔었죠. 일단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노기덕 본부장을 또 초청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분도 미국을 갔었습니다.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며칠 안 있다가 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. 자, 뭔가가 지금 현재는 뉴스 기사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가 굉장히 물밑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북한이 며칠 전에 그 열병식을 했었는데요. 여기에서는 리성건이라는 분이 계시죠.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? 뭐 하여튼, 예, 리성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는 우리, 군사훈련할 때 굉장히 독한 얘기를 했죠. 밤잠 설치게 해줄게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김여장 부부장이 또 그런 얘기를 좀 독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자, 이 리성건 같은 경우는 열병식 할 때는 아예 그 장소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. 저 자리에 없었고요. 그리고 또 금수산 참배할 때 그때 김여정 부부장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옆자리가 아닌 5번째 줄 저 구석에 있었단 말이에요. 자,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북한도 그렇게 자극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로 해야 될 것 같고요. 자, 지금 어제 북한 쪽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. 뭐 1500km 날아가서 뭐 정확히 명중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강도의 위협이죠. 뭔가 좀 자극은 하지 않고 뭐 뭔가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좀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
뭐 이런 행동도 했다라고 보고요. 자,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현 정부가 굉장히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19일에는 문 대통령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. 유엔 회의에 참석하려고 미국으로 출발을 하시는데요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각국 정상하고 뭐 1대1 회담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다라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좀 심도 깊게 그렇게 논의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지금 자신의 지지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. 미국 내부의 일이 아니라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하면서 미군이 죽었다라는 미국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상당히 떨어졌는데요. 만약에 이 북한을 좀 제대로 좀 잘 다뤄갖고 어떤 성과를 얻어낸다라면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대북 관련주들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. 즉, 다시 얘기하면 잘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쪽은 현금 마련해 두시고 이런 쪽으로는 좀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북주들은 단기 관점이신 거세요? 아니요. 이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추석인데요. 네. 만약에 북한하고 이렇게 잘 돼 간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. 가장 확실한 이 정권 재창출 카드는 북한하고 잘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. 자, 일단 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현금 보유하시고 연휴 이후에 뭐 풍력 같은 섹터들 저런 쪽 뭐 CS인드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조정을 상당히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현금을 만들어 두시면 저런 쪽들 풍력이나 뭐 친환경 섹터들 이런 쪽의 종목들로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연휴 이후에는 그런 섹터들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